가족주부 이수진이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응법을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아파트 여성관리소장의 70대 경비원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의 사고. 발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할머니! 나 가시 걸렸나봐. 물! 어떡해! 할머니! 아이고, 호들갑 떨지 마라, 이거사. 그럴 땐 다 방법이 있지. 일단은 요 밥을 이만치 퍼다가 김치 하나를 척 걸쳐서 올려면 이걸 그냥 삼켜봐. 그냥 꿀떡 넘어가. 아니, 이렇게 밥 한 숟가락 후게 떠서 꿀떡 삼키면 정말 가시가 쏙 하고 빠져나가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그 식도의 위쪽에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후두부를 직접 보면 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삼켜서 넘기려고 하시면 더 깊이 박히거나 식도에 천공을 유발하고 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시경이나 이런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타실 분 없으면 오라! 출발! 건들건들 중심을 못 잡고 급기야는 쿵! 이걸 어떻게 그래? 마침 또 달걀이 있었네, 주머니 안에. 없는 게 없어. 이거라도 또 문질러야지. 세상에. 선생님. 요렇게 달걀로 문질러 주면 내일이면 멍이 좀 쏙 빠질라나? 그래도 될까요? 멍자국에 달걀을 문지르는 거는 아직까지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박상 부위를 문지르게 되면 염증 반응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지르는 행위는 별로 안 좋습니다. 멍이 들었을 경우에는 얼음 마사지, 압박붕대를 통해서 압박하거나 그 멍든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냥 낮에 먹은 게 확 얹혔나? 이렇게 수가 안 내려가고 답답하네. 콜라 한 잔 내오니라. 어머니, 동치미를 한 사발 드시지 맨날 그렇게 콜라를 물처럼 잡숴서 어떻게 하시려고. 참, 내 이래가지고 콜라를 맨날 주머니에 들고 다닌다니까. 여기 있어요, 어머니. 얼른 안 내오고 뭐야. 이 소리지. 벌써 소리만 들어도 넘어가네. 10년 묵은 체증이 있어. 선생님. 시원하게 트림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렇게 잡숴도 되는 거예요? 예? 과식을 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탄산음료를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지만 탄산가스가 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벼운 운동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서 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해보는 거다. 오늘부터 다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래. 이게 뭐야? 커피! 세상에,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웬 커피야? 어머, 이거를 숙이고 있으니까 쏟아지고, 뒤로 젖히면 자꾸 목으로 넘어가고, 숙이면 쏟아지고, 젖히면 넘어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선생님, 이럴 때는 뒤로 젖히고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코피가 기도로 들어가면서 폐렴이나 기도 폐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코피는 대부분 코의 전방 출혈이 많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코의 전방을 누르시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신 다음에 냉찜질을 하면서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 다들 아셨죠? 자, 이번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위급한 현장을 다니는 구급대원의 경우 사고 현장에 잘못된 응급처치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요. 근데 좀 교통사고의 범위가 좀 크고 부상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 환자였는데요. 우리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차 안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우리 2차 손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환자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어머님께서 아이들이 뜨거운 국그릇을 이제 손장난을 치다가 몸에 엎지른 적이 있었는데 보호자분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마른 휴지나 행주 같은 것들을 묻혀가지고 몸을 적셔주거나 닦아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마른 휴지나 꺼즈 같은 것들이 환부에 붙어서 환자 피부에 2차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어서 그때 놀랐던 적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119를 불러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길을 가다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요럴 때 나만의 응급처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길을 걸으시다가 발목이 삐끗하셨으면 더 이상 거동을 멈추시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붕대로 90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붕대를 감아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냉찜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골절 여부 확인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 미끄러졌을 때 혹은 물기 있는 베란다나 욕실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을 때 하루 자고 나면 낫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럴 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골절 여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다 자주 일어나는 위급 상황이 바로 기도폐쇄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아이가 5살 무렵에 알사탕을 그대로 삼켜가지고 아니 어디서 본 건 있지만 막상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바로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 뒤에 가서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주먹을 대서요. 앞으로 당겨주는 방법인데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를 밀어내는 하임리히법은 생후 12개월부터 가능합니다. 환자가 키가 큰 경우에는 일단 무릎을 꿇쳐서 앉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등 뒤에 가서 환자의 배꼽과 명치를 확인한 다음 그 중간에 주먹을 대게 되겠습니다. 주먹은 한 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요.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주시고요. 주먹의 이 앞부분만을 이용해서 안박을 줄 건데요. 위치 확인하시고 위쪽으로 당겨주세요. 오, 쉽게 나오네요. 음식물을 먹다 기도폐쇄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또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젖꼭지와 젖꼭지 전 가운데 부분에 손을 위치시키고요. 다른 손은 손바닥에 가장 살이 두툼한 이 손꿈치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다른 손은 꽉지를 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누르는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리듬을 맞추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구령을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회씩 3번, 30회를 한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습니다. 누르는 강도는 5cm 깊이로 힘을 주는데요. 혹시 건물 아니라면 주변에 자동 심장 제세동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온 첫 번째는 상자를 열고 자동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켜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붙여주세요. 신속하게 패드를 모양대로 부착하신 후 옆에 있는 코드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자, 충전을 하고 있고요. 곧바로 재세동을 하겠습니다. 모두 떨어져 주세요. 쇼크를 주겠습니다. 또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도 일러주셨는데요. 이 패드는 임의적으로 제거하지 마시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붙여두고 가슴 압박 혹은
계속 환자를 확인하는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궁금증이 제대로 풀렸네요. 올바른 응급처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분 골든타임의 기적이라고 하죠. 간단한 민간요법에서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까지 궁금한 거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뚝주부가 알려드린 궁금한 거 이슈 오늘도 미션 클리어!